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잇몸 세포가 세포막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생체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이고 유해한 병원균 또 차단해줘. 나쁜 건 또 차단해주죠. 예. 세포 안에는 나쁜 건 배출해주고 외부로부터 나쁜 건 또 차단해주고 이 세포 벽이요. 예. 중요한 건 또 받아서 저장해주고. 자, 이런 신비한 기능이 선택적 투과라는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실질적으로 피부면 구강, 비강, 뭐 소화기관 이렇게 열려있는, 외부로부터 열려있는 오픈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요. 전부 다 병원균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입구가 병원균들이 살 수 있는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이들이 쉽게 침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포막이 이를 막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이 세포막의 중요 구성 성분은 전부 다 필수 지방산이에요. 필수 지방산이라고. 이 필수 지방산은 그런 이제 좋은 기름, 예? 우리가 먹는 불포화 지방산, 식물성 기름 좋은 걸로 돼야 되는데 이 필수 지방산에다가 트랜스 지방이 끼어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이런 쓰레기 같은 게 끼어든단 말이에요. 이 쓰레기 같은 기름은 사실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미친 듯한 열과 압력으로 조져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 수소 결합을 인위적으로 시켜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것을 잘 구별 못해요. 이거 뭐 이런 게 있나 싶기도 하고 뭐 수소 있는 거 빼고는 뭐 원래 먹던 식물성 기름이랑 맛 비슷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필수 지방산 자리를 이 나쁜 놈이 꿰차는 거예요. 이 새끼가.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시스 지방산, 우리 몸에 있는 필수 지방산의 원리예요. 이 맑은 모양. 굉장히 정교하고 촘촘해요. 세포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외부로부터 나쁜 거는 맞겠죠. 그리고 안에서부터 나쁜 거는 배출할 땐 또 이렇게 이게 움직이면서 이제 배출을 해주겠고 또 중요한 영양 성분은 또 저장하고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필수 지방산 생긴 꼬라지 봐봐요. 말구 구조가 아니에요. 이봐요. 일자로 아무거나 그냥 쓰레기 같은 게 그 세포 안으로 다 들어오기도 하고요. 세포 안에 중요한 것도 다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별 현대적 투하 기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생겨가지고 구조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데 현대적 투하 기능이 뒤엉켜 버린다. 이 멀쩡한 영양 성분을 슬슬 흘려보내고 바이러스 같은 엉뚱한 병균을 쉽게 막아들인다. 자동 조절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곧 면역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면역 자체가 이래 되면 완전 망가지는 거죠. 저하된 수준이 아니라.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뇌의 60%가 지방이라고 했죠. 이게 뇌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세포로 가면. 뇌는 중량으로는 체중 2%에 불과하지만 사용하는 에너지는 몸 전체의 절반가량이 된다. 우리 몸의 에너지 절반가량 쓰는 뇌인데 뇌세포가 굉장히 활동하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이제 뇌세포의 에너지 원은 포도당입니다. 그런데 뇌세포의 구성물질은 90%가 지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만큼 노폐물과 유해물질도 억수로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뇌세포가 세포막에 트랜스 지방선으로 되어 있다며 노폐물과 유해물질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걸 저장하거나 오히려 포도당은 받아들이고 이런 걸 내빼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걸 받아들이고 포도당은 밖으로 배출하거나 이게 뒤엉킬 거 아니에요. 막 바이러스도 받아들이고 균도 받아들이고 막 지멋대로 될 거 아니에요. 뭐 정확히 말해서 바이러스랑 균 같은 게 뇌까지 가긴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뭐 그런 방어 장치가 100% 완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비비비도 망가져요. 두뇌 활동 내기는 잘 이어지겠죠. 예. 이게 성인들한테는 만성 피로 증후군, 아이들은 과잉 행동 증후군, 애들이 이상해지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트랜스 지방이 애들이 트랜스 지방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도넛, 크루아상, 피자, 감자튀김, 뭐 라면 튀긴 거, 뭐 햄버거, 과자고 빵이고 이거 트랜스 지방 요즘 밖에 가보세요. 빵에 우리가 먹는 헛빵도 그렇고 트랜스 지방 마가린이나 들어간 게 없어요. 과자고 빵이고 팝콘은 또 트랜스 지방 엄청 많습니다. 팝콘 그거 영화감 좋다고 먹죠. 트랜스 지방 덩어리를 먹는 거예요. 흑스 팝콘 가운데 지방 함량이 50%입니다. 심심풀이로 팝콘 뭐 집어 먹는다면 전체 양의 4분의 1을 트랜스 지방. 여러분 이런 거 먹고 사세요. 여러분이 이런 거 먹고 사신다고요. 내 몸이 왜 아플까라고 생각하셨어요? 왜 내가 남들과 다르게 왜 아플까? 물론 이런 거 먹고 다시 병 안 걸릴 사람도 있어요. 뭐 자체적으로 타고나기를 부모를 잘 만난 거죠. 건강하게 만난 거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후대에 일어나든 본인대에 일어나든
계속 이렇게 살면은 나이 들면 다 일어납니다. 이런 병이든 저런 병이든 가장 약한 부위가 사람마다 가장 약한 부위가 달라요. 소음이 태양이 뭐 각각 발전되는 신체 기관이 있고 강한 신체 기관이 있고 남보다 약한 신체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병도 발병하는 위치가 다 달라요. 몸이 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누구나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몸의 부분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먹으면은 네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냐 하면은 약간 뇌 문제가 오는 거 알겠죠? 뇌가 고장나면은 몸을 회복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몸이 신경세포를 다시 살리려고 해도 뇌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려고 해도 몸이 뇌가 고장 나버리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신경세포가 살아나겠어요? 세포가 저렇게 세포벽이 졌다고 하면은 신경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겠어요? 만들어져도 저런 식이면 백혈구가 자꾸 저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염증을 일으키거나 저게 좀비처럼 변하면은 우리 몸의免疫세포가 저런 거 파괴하지 않겠어요? 자꾸 몸 안에 좀비가 탄생하는데 몸이 기형으로 변하는데 놔두겠어요 몸 안에? 끝도 없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도 없이 면역 기능이 일어나고 끝도 없이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육이든 근세포든 신경세포든 간에 이런 거 먹으면서 줄기세포 치료받고 릴루전 먹고 뭐 라디콜 받고 수억짜리 치료받는 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먹는 음식도 안 바꾸고 몇천 그런 고가의 치료를 받는 게 얼마나 한심한 짓입니까? 모르고 살았다 해도 이제부터는 아셔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모르고 산 것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이런 정보화 홍수 시대에 유튜브며 책이며 자료가 널렸어요. 도서관에 가도 한 번도 너무너무 내 몸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내 몸에 그냥 쾌락만 쫓고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 입맛 땡기는 대로 그게 쾌락을 쫓는 거예요. 내 몸에 좋은 걸 안 먹고 그냥 입맛 땡기는 대로 그런 바깥 음식 그런 치분 첨가물 잔뜩 들어갔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햄버거 뭐고 진짜 내 몸을 우리들은 아픈 사람들은 진짜 자기 몸을 자기도 모르게 학대해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이 필요한 걸 주진 않고 내 몸에 필요 없는 거 쓰레기만 잔뜩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되는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병에 걸리고서도 내 몸에 병이 아프고서도 내 몸을 제대로 알려고 안 하고 그냥 의사란 존재를 신격화해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도 왜 이런 약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까? 왜 루게리병이 이런 불치병, 난치병이 왜 불치병, 난치병일까? 이걸 고쳤으면 병원이 도대체 이게 아니 이거를 병원에서 고쳤어요 지금까지? 왜 고치지도 못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고치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70년째, 80년째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약 돈만 비싸고 거기 있는 약 먹고 루게릭 완치시켰다는 그런 제약회사 홍보 본 적 있습니까? 뭘 조금씩 지연시키고 말고 기껏해야 뭐 몇 주 지연시켰다 그것도 자기들이 원한 표본으로 그런 대조군 만들어가지고 실제로는 알지도 못하고 라디칸마이드 뭐 완전 극초기 환자에만 쓰라고 그렇게 임상시험에 그렇게 해놓고서 실제로 허가할 때는 중기 말기 구분 안 하고 다 쓸 수 있게 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비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돈이 얼마나 사실 피 같은 돈이에요. 그런 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의사한테 말한다고 그냥 넙죽넙죽 치료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나쁜 건 하고 진짜 필요한 건 안 하고 먹고 싶은 건 아무 때나 먹으면서 이런 치료받는 게 얼마나 백해무익한 짓입니까? 여러분 제가 트랜스 지방은 또 굳이 다른 해로운 게 너무 많지만은 굳이 끄잡아낸 이유가요. MSG 다음으로 끄잡아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포벽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근육병 총괄 정리하면서 루게릭병도 과거에는 유전적 질환은 아니고 후천성 질환으로만 여겨왔고 사실 유전된다고 세대 간에 유전되지 않는다고도 아직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성염색체를 통해서 유전되는 뭐 듀센형이라든지 상염색체를 통해서 유전되는 뭐 중심혈병이라든지 그런 것과 달리 루게릭병이 유전되냐 후대에게 유전되냐라는 개념과는 분리해서 이 루게릭병이 유전자적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연구했다고 했죠 학자들이. 그래서 최근까지 밝혀진 게 8개가 넘는다고 했죠. 유전자의 손상된 유전자가
돌연변이 유전자가 8개가 가까이 나왔습니다. 류게리 환자의 몸에서. 한 사람 몸에서 그만큼 나왔다는 게 아니고 환자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 환자마다 다 사는 게 다르니까 몸도 조금씩 다르고 약한 부위 강한 부위 다르고 먹은 음식 다르고 환경 다르고 공기 다르고 물 다르고 하니까 수면 습관 다르고 이것저것 다 다르니까 환자마다 돌연변이 되는 유전자가 조금씩 다른데 제 말은 조사하면요 더 나올 거예요. 8개가 아니라 80개도 나올 거예요. 800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그렇게 뒤지다 보면은 몸 안에 혈액 검사 한 번 한다고 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환자 저 환자 혈액 샘플 센칠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망가진 세포벽이 엉뚱한 거 받아들이고 저장해야 될 거 저장 못하고 트랜스 이런 망가진 구조를 가진 세포벽에 있는 DNA가 제대로 보존이 되겠습니까? 이런 세포들이 복제를 제대로 하겠어요? 자가 복제를 제대로 하겠냐고요. 제대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겠어요? 다른 세포 분열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뭘 만들어내겠어요? 정상적인 세포를 만들어내겠어요? 아니면 좀비를 만들어내겠어요? 에어리언을 만들어낸다고요. 에어리언 괴물 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망가져가지고. 왜? 피수 지방상 사리에 트랜스 지방 같은 괴물이 들어오니까 세포벽 이래 병신이 괴물이 되니까 당연히 그 안에 DNA의 정보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망가지고 훼손되고 손실되고 왜곡되지. 그렇게 나오는 게 돌연변이 유전자예요. 돌연변이 유전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먹고 자란 사람들은, 이런 거 먹고 특히 환자들은, 그나마 아직 안 아픈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들도, 몸 안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어느 정도는 하겠죠. 처리 못하는 건데, 이런 것도 근데, 처리한다고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백혈구가 자기들이 처리 못 하잖아요. 못 죽이는 것들은 백혈구가 둘러쌉니다. 둘러싸요. 그래서 백혈구가 둘러싸가지고 유가종 같은 거 만들어요. 유가종이니까 백혈구가 쭉 둘러싼 다음에 세포벽으로 백혈구의 세포벽을 덮는 거예요. 일종의 종이나 종양처럼 그런 걸 이제 그렇게 딱 둘러싸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백혈구가. 지가 다뤄본 적도 없고, 너무 이상한 세균이고 강한 거다 보니까. 근데 이런 놈은 돌아다니면 몸에 더 큰 피해를 일으킬 테니까 돌아다니지 말라고 감싸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말라고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종 같은 게 생기면은 막 피부에 막 보이시게 올라와요. 무슨 종양처럼. 색깔도 이상하게 변하고. 몸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장기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유가종 같은 게 생기면은 내 몸 안에 진짜 이런 쓰레기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혈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유가종으로 둘러싼 다음에 세포분해 효소 같은 거 녹일 수 있는 건 녹이는데 분해 효소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근데 녹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녹일 수 있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둘러싸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은 지나면서 그게 사라져요. 몸 안에서 사라지는데 이제 안 사라지는 거는 이제 그게 백혈구 그 집단이 그걸 처리 못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수술로 떼내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다 연결이 되시죠? 유전자가 왜 이상이 오는지 루게리 환자들. 그래서 그 유전자 이상이 왔다고 해서 그의 루게리를 유전자를 치료하면 되겠어요? 이런 유전자가 얼마나 많을지 그 일일이 찾아가지고 어떻게 고쳐요? 고칠 수나 있습니까? 고칠 기술이나 있습니까? 그 DNA 수만 가지 정보를 그걸 어떻게 뽑아내고 어떻게 정보 집어넣고 할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슨 유전자 치료입니까? 유전자 치료는 미친 소리지. 치료할 수도 없고요. 그런 기술이 있다 쳐요. 몸 안에 수많은 유전자 썰패도 어떻게 다 끄자면서 고칠 건데요? 미친 소리라고요. 뭘 고쳐야 됩니까? 먹는 음식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먹는 음식부터. 아무리 쓰레기 세포라도 영원히 사는 건 아니니까 참여할 때까지 몸이 버텨야겠죠. 좋은 거 음식 먹어서 제대로 된 세포를 늘려나가야겠죠. 나쁜 세포는 배출하고 죽게 놔두고 물론 배출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치료도 있겠죠. 여러분 뭘 고쳐야 됩니까? 릴루전 먹어야 돼요? 줄기세포 치료 받아야 돼요? 유전자 치료 받아야 돼요? 라디컨 맞아야 돼요? 요즘 또 이런 치료도 나오더라고요. 정상의 신경세포를 어떻게 신경세포와 관련된 마제로스인가 그런 거 집어넣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상의 신경세포를 그거 다 뜯어내고 그 몸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일부 그 채취해서 집어넣는다고 그게 몸 안에 일부 넣는다고 그게 몸 안에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우리 몸의 이물질로 감지해서 바로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종양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몸 일단 외부 다른 사람 몸에 있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 몸에 세포가 들어오면은 예 우리 몸 면역체계가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면역체계가 미쳐가지고 아이고 화내서 받아준다 쳐요. 그 세포 그 좀 떼가지고 집어넣었다가 그게 우리 몸 전체 신경세포로 고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미친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세포라고, 신약 치료하고,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나오는 게, 환자들 속에서 울고 먹는, 그런 쓰레기 같은 사기꾼들만 득식거리는 거예요, 이 어깨에 지금. 뭘 고쳐야겠어요, 예? 환자들이 진짜 음식 함부로 먹어요. 몸이 아프니까 먹는 거라도 마음껏 먹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몸을 더 망가뜨리는 거라고요. 누구리 환자가, 예? 근육도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첫 번째 강좌에서 나왔죠. 운동하고, 이런 거 먹고 저런 거 먹고 안 가리고 먹고 쓰레기 같은 음식 먹고 그러면서 몸이 나빠지면은 치료를 더 열심히 받아야겠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병원 가서 실컷 못 망가뜨리고 또 병원 치료받으면 더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희망을 품는다 그러고 신약을 받게 해달라 그러고 살아있는 바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세요? 물론 여러분 잘못은 아니죠. 근데 너무 당하는 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조금은 과실은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어요. 알려고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의사란 너무 타인을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을 쉽게 믿고 살았습니까? 물건 사러 가도 뭐 어떻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예? 우리가 사는 이 기계에 결함 없을까? 단점은 없을까? 후기 같은 거 다 확인하고 옷을 사도 전자제품 사도 예? 단점 후기 부작용 뭐 고장 나는 거 그런 거 다 따져보고 예? 내 몸에 중요하지 내 몸가 먹는 것도 아닌데 내가 걸치는 것에도 그렇게 신경 쓰고 집 살 때도 예? 뭐 위치 뭐 다 따져 가지고 살고 예? 왜 우리가 외모고 그렇게 많은 것에 투자하고 예?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에 투자하고 시간 쓰면서 내 몸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관심하고 아픈데도 내가 아플 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왜 다 천사라고 생각해요. 온 천지에 사기가 만연한데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예. 온 천지에 사기가 만연한데 식품 위세법 어겨가지고 TV에 나오는 거 많이 안 봤어요? 식품이든 약이든 여러분 제약의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엉터리 약이 얼마나 많이 나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중국 멜라닌 파동이 아니더라도 독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기형아들이 탄생했고 예, 임산부한테 쓰는 약 같은 거 잘못돼가지고 유럽이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캐나다 한번 여러분 제약회사의 역사와 지금까지 우리 지금까지 무슨 백신 주사든 치료 어떤 여러 가지 의학적인 치료 방법들 그런 의학사들 그 제약의 역사들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오류가 많았는지, 얼마나 죽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기형아들이 많이 탄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가져 갔는지, 얼마나 그 안에 FDA도 그렇고 막 로비 같은 게 심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당분간은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찍는다고 많이 무리를 했어요. 잠도 잘 못 자고 저도 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이건 뭐 하루하루 유해리 환자들 보고 너무 어린 사람들도 많았고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었고 제가 유튜버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그 당시에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도 아픈데 그 사람들은 특히 진짜 어린 사람들이 너무 사실 제가 그런 사람들 사실 저도 조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회의감이 드는 게 그런 사람들 제가 정말 마음 아팠던 그런 사람들은 이 영상을 봐도 사실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진행돼 버렸거든요. 호흡기를 꽂거나 뭐 위로스를 받았거나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너무 증상 말기까지 가가지고 사실 그런 환자들은
얘기가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말기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회복의 골든타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요. 정상인처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기에서 모르겠어요. 약간 중말기 정도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진행이 돼버린 사람들은 사실 저도 제가 하려는 치료법도 병원 치료보다 훨씬 낫죠. 천배만배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명을 좀 더 연장시키고 뭐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정말 조금 더 나아진다는 거지. 말기 환자들에 대해서는. 다만 제 치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앞으로 제가 할 치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초기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쩌면 완치의 희망도 품을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내부로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고 소화기관이 아직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잘 먹을 수 있고 씹을 수 있고 그리고 팔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면 돼요. 보조기를 사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보조기 사용해도 두 발로 걷고 잘 걷지는 못해도 돼요. 약간 띄엄띄엄이라도 그렇게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많이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운동하면 안 돼요. 어쨌든 제 말은 그런 걷는 사람들이 이 병을 치유하는데 아직까지 중증까지 안 간 사람들이 제가 하려는 치료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전보다 더 잘 걷고 이전보다 더 잘 움직이고 말도 더 잘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 치료가 의미가 있고요. 이미 많이 진행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저라면 정말 하여튼 사람이 누워 있는다는 게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은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저는 뭐 그냥 저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물론 안 생기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일이 안 생길 거예요. 더 이상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안 생길 거고 뭐 안 생기겠지만 그냥 소설을 썼을 때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병원에 누워서도 오래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 누워 있으면은 자기를 치료하려는 그런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막 호흡기 같은 거 꼽으려고 하면 가족들한테 막 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빨리 죽고 싶은데 그런 거 왜 꼽냐고. 사실 저도 그런 쪽이에요. 저도 인공호흡기 정말 싫어하고요. 저는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예, 뭐랄까요? 악착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악착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A군이 그 A 타입이 그렇게 어떻게든 그 살려고자 하는 삶의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B 타입은 약간 막 가족들한테 막 욕하고 그렇게 호흡기 못 걷게 하고 막 치료 거부하는 저는 약간 그쪽인 것 같아요. 그쪽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건강하고 그렇게 되면은 건강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육신이랑 감옥에 갇혀 있는 기분이 든다면은 저는 그냥 빨리 하늘날라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뭐 인공호흡기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그게 억지로 숨을 쉬게 한다는 게 진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거 호흡기에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음식을 위를 통해서 넣건 기관지를 통해서 건 우리가 정상적으로 먹어야지 그렇게 음식을 넣는 거 소화시킨 거 저는 그냥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절대 연명치료 같은 거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뭐 당장 물에 빠져가지고 누가 건져서 인공호흡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닌 이상 바로 정상적인 신체를 가져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이상 저는 저는 그 어떤 사고든 질병이든 저는 뭐 호흡이 먹고 심장이 멎었다면 그대로 하늘나라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억지로 누가 뭐 막 심장을 다시 뛰게 하거나 호흡을 다시 돌려주게 하면 난 그 사람은 평생 원망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그런 망가진 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재정도 넉넉하고 정말 생각도 긍정적이고 네,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 버틸 수가 있지.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 거예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교통사고 나서 막 굉장히 많이 다쳐서 사는 것보다는 교통사고 나서 즉사해서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게 육체적인 고통으로 비교할 때는 훨씬 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즉사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어떻게든 뭐 몸이 막 중환자실까지 가면서 막 정말 막 제대로 100% 몸이 다 회복되지 못하고 뇌가 다치든 몸이 다치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뭐 고통스럽지 않나, 차라리 하늘나라 간 사람이 더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뭐 그래서 절대 인공호흡기 저는 너무너무, 예,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사람한테 꼽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운명론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제가 뭐 운명론자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저는 운명론은 조금, 예, 좀 치우친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좀 많이 가정해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아프면 다 죽거든요, 그냥. 동물생에서 아프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뭐 아프고 못 먹으면 죽는 건데, 인간은 막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도 기술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냥 기술적으로 살리는 거지. 근데 인간이 산다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제가 볼 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냥 호흡이 약해지면 그냥 그대로 호흡 멈추고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하늘나라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냥 제 판단하는 가치관이고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가치관들도 저는 인정하고 그런 분들도 존중하고, 다만 그런 육신의 고통을 생각한다면은 심장 호흡 기고 뭐 심장 충격 기고 뭐 심장이 멈추, 제 생각은 그래. 심장이 멈추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게 맞아요. 심장이 멈춘 사람을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바로 멈춘 사람을 바로 깨우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기존의 모습으로 100%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심장이 멈춰가지고 막 2, 30분 경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뇌세포가 대부분 파괴됐기 때문에 뇌는 산소가 공급 안 되면 바로바로 파괴됩니다. 2, 30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15분이라고 하는데 15분 내에도 이미 많이 파괴됐습니다. 뇌는 산소가 공급 안 되면 바로바로 파괴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짜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5분 내로 3분 내로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제세 박동수리든 뭐 심장 충격기든 해서 뭐 2분 내로 3분 내로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저라면은 10분 지나가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소설이지만, 가정이지만, 저라면은 10분, 5분, 10분만 지나도 저는 그냥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 가겠다고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뇌세포가 파괴되면은, 그러니까 많이 파괴되면 뇌사가 되지만은, 어중간하게 파괴되면 뇌사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진짜 식물 인간으로 정말 힘든, 환자 본인도 표현은 못 하지만은 굉장히 힘드실 거고, 너무너무 힘드실 거고, 가족들도 너무너무 힘들 거고, 경제적인 그런 비용, 치료 비용 같은 것들도 정말 고통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이 꼭 육신이 살아야 산다는 거 생각 안 해요.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얼마든지 육신이 이 땅에 없어도 그 과거에 어떤 누군가를 기억하고, 예, 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천국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육신의 생애에 막 온갖 기계 기술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 어떻게든 연장시켜서 그 비용으로 의사와 병원들만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인 건 아닌지, 저는 사실 좀 그렇게 보거든요. 가지고 가는 사람 어떻게든 생명만 연장시켜가지고 돈만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그냥 하나라 보내주면 되는데. 그래서 네덜란드라든지 유럽 선진국들은 적극적 안락사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데는 많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명 치료를 받지 않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저는 소극적 안락사는 무조건 적극 찬성이고요. 다음에 그 네덜란드에는 적극적인 안락사도 인정합니다. 말기 암 환자라든지 너무 육체의 고통이 극심하고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냥 남은 시간이 그냥 고통의 유지, 고통의 연장 기간인 그런 무의미한 생명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이제 사는 게 크게 그러니까 환자 본인이 판단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 환자 스스로 이대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주고 스스로도 자꾸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이런 시간보다는 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겠다, 뭐 독을 주입하든 뭐 어떻게 하든 적극적으로 이제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적극적인 안락사예요. 네덜란드는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많이 진보된 거죠. 굉장히 진보된 사고죠. 저도 이제 뭐
아직 적극적 안락사는 저도 조금 의문이 아직 100% 찬성은 아닌데 저는 적어도 소극적 안락사는 100% 찬성이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환자들에 대한 인공호흡기라든지 뭐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완전 100%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거라든지 인공호흡기라든지 저는 그런 거 잘못됐다고 봐요. 제 가치관이에요. 저는 물론 저나 제 가족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여러분한테도 없고 저도 없고 그런 일들은 이제 정말 사람들에게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은 그냥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거부하는 게 맞다는 게 제 가치관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살아있는 생명들은 이제 귀하고 이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삶의 의미라는 게 꼭 뭐 다른 부분 여러 가지 사회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뭐 생각해 부분들도 있겠죠. 뭐 그런 다양한 가치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판단 기준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만 저는 조금 생명 유지와 연장으로 통해서 제가 볼 때는 환자 가족이든 고통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들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수익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뭐 뒤에 조금 후반부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좀 이렇게 뭐 기존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이 정도로 하고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치료에 대해서 진짜 진정한 치료가 무엇인지 4가지 원리를 통해서 제가 그것들을 이제 다음 영상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뭐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모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